오늘 조선별난사는 세종시대 발생한 최악의 재난, 한양대화재입니다. 세종 8년 2월 한양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세종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훌륭하게 후속 대책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 발생한 재난 중 한양을 가장 크게 파괴한 재난으로 시작은 1426년 2월 15일의 화재였습니다.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15일 기묘 세 번째 기사 1426년명 선덕 1년 한성부의 큰 불이 나 경시서와 북쪽의 행랑, 중부 남부 동부의 인가들이 불타다. 이날 점심때에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 이 북쪽의 행랑 116간과 중부의 인가 1630호와 남부의 350호와 동부의 1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주거제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궁은 불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과 백관에게 전교하기를. 화재가 일어났다 하니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저녁에 대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화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니 중궁이 전교하기를 오늘의 재변은 이루다 말할 수 없으나 종묘가 보존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1426년 2월 15일 한양 남쪽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마침 불어온 서북풍을 타고 불길이 맹렬히 번져 하루 동안 집 2200채를 재로 만들었고 32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6일에 또다시 불이 나 전옥서를 태우고 민가 200여 채가 소실되었는데 당시 한양의 가옥은 17,000호로 2200채가 탔으니 전체 가옥의 13%가 소실된 것입니다. 이에 세종은 이재민 구호에 나서는 한편 방화범을 잡도록 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1426년명 선덕 1년 도둑 방지책을 병조에서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근래에 흉년이 들어서 무례한 무리들이 서로 몰려다니며 도둑질을 하고 성안의 주택가에다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일이 없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삼가 도둑을 방지하는 방책을 결정하여 조항별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나이다. 각 방과 각 동의 중심지에 현직이나 전직자를 물론하고 각 호의 인원이 밤마다 1개소에 5명씩으로 정하여 교대로 파소를 보며 각 경마다 순관과 별순이 검열할 것. 불 지르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양민은 계급을 초월하여 관직으로 상을 주며 천민은 양민으로 옮겨주며 모두 면포 200피를 급여할 것. 불을 지른 자의 무리 중에서 자진하여 자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명률의 반란을 도모한 큰 역적이 자수한 자에 대한 예에 의하여 죄를 사면하며 서로 고발한 자도 죄를 사면하고 면포 200피를 상으로 급여할 것 등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날 한성의 시전을 관리하는 관청인 경시서와 북쪽의 행랑 106간 한성부, 중부의 인가 1630호, 남부의 350호, 동부의 190호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세종과 세자는 군사훈련 강무를 위해 강원도 횡성에 있어 중전인 소원왕후가 대응을 총괄했는데 금성대군을 임신한 상태로 화재 진압을 직접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금성대군은 1426년 3월 28일에 태어났으므로 이때 소원왕후는 말 그대로 만삭이었는데 소원왕후는 즉위식도 만삭인 채로 치렀습니다. 소원왕후가 애를 많이 낳기는 했는데 실제로 조선 때에도 세종을 제1명군으로 보았고 최고의 왕비 역시 소원왕후로 보았습니다. 정승황이도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왕후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불이 너무 번지자 종묘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소화 작업에 힘을 쏟았고 세종이 환궁하기 전까지 수도 한양의 전권을 맡았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감옥과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청인 전옥서와 행랑 8간, 민가 200여 호가 불탔으며 보신각 종묘까지 탈 뻔했으나 간신히 진압을 했습니다. 세종은 16일에 급보를 접하고 19일에 한양에 돌아와서 아내와 교대에 대응을 지휘했습니다. 큰 화재는 잡혔지만 소소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이를 틈타 도적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재난이 끝나지 않자 세종은 계속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방화범을 추적한 결과 여러 사람이 체포되었는데 갇힌 자들은 대부분 북청 길주 영흥 출신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극형인 능지형에 처해졌으며 가족들까지 연좌가 되어 남자들은 교형에 처해지고 처와 딸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재민들에게 구호양곡과 장 300석을 나누어 주었고 화재가 커지지 않도록 길을 넓히고 방화장을 쌓게 했습니다. 개인 집에도 5간 10간마다 우물을 파도록 하고 종묘와 대궐안, 종로의 누문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는데 당시 소화기는 대포에 바퀴가 달린 모양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주예할 금화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게 하였는데 이 금화도감은 오늘날의 소방기관과 같은 역할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소방기관입니다. 부상자의 치료와 이재민에 대한 식량의 배급 등 1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담당하는 한국사 최초의 소방서인 금화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소방관은 금화군, 물을 길어나르는 인원을 급수비라 명령하며 금화도감에 소속시켰는데 향후 인조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했습니다. 가옥의 개량 및 지나치게 좁은 도로들을 정비해 큰 화재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붙어있는 가옥을 적당히 이격시켜 다시 짓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그 사이마다 우물을 파서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한양의 도시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세종시대 발생한 최악의 재난, 한양 대화재였습니다.